안녕하세요. 당진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함께 문학에 조금 더 다가가 볼까요? 월요일이 시작되었지만 이번 주엔 우리에게 엄청난 휴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기도구, 교과서, 학습지가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준비가 아직 다 되지 않았다면 동영상 재생을 잠시 멈춰두고 준비하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1. 문학의 기능과 원리 단원에서 문학의 본질, 초단원을 배웠어요. 그리고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미적, 정서적 기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잠깐 점검하고 갈까요?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하는 언어 예술이었고요. 정서적, 미적 기능의 개념으론 문학은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언어 표현을 느끼고 그로 인해 감동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말했어요. 지난 수업 학습지 이쪽을 마저 채우지 못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의 또 다른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학습지 위쪽에 학습 목표가 적혀 있어요. 그 학습 목표의 초성을 채우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는 문학이 인간과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힌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볼 거예요. 자, 이문구의 성난 플립을 감상하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20페이지를 펴볼까요? 오늘 감상할 작품인 성난 플립입니다. 제목부터 눈에 띄지 않나요? 플립이 성났다고? 자,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학습지에 한번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해요. 이 수필은 글쓴이가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성찰한 내용을 수필로 적은 거예요. 자, 다음 포인트를 고려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전에 유추해본 작품의 제목의 의미와 글을 쓴 의도를 한번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타인과의 소통을 고려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해요. 자, 동영상 재생을 잠시 멈춰두고 먼저 혼자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 자, 읽어보았나요?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어느 것 가운데 편을 들거나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이 그대로 너네한테 맡긴다는 그런 의미래요. 또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어떤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새끼를 먹고 살더라도 자연은 상관하지 않는데요. 그들의 먹이 사슬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자연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시로는 바닷가에서 오막살이 집에 살고 있는 늙은 아비와 철모르는 딸과 함께 사는데, 그런 아비가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매몰차게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가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야기를 해요. 대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서 저절로 된 그냥 그대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생각을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즉,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모든 풀이 저마다의 가치를 지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이 농부가 상추를 심었어요. 그럼 그 상추밭에는 상추만 나야죠. 또 다른 풀들이 날 수 있지만 그런 풀들은 다 잡풀이라고 하면서 다 뽑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름을 붙여주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거예요. 자,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에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서 낯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해서 덧없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원래 살려고 하는 게 본성인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작물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물은 주인의 사랑에 쑥쑥 커가는데 잡풀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죽어나가서 서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짙어서리에 뒤덮인 작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대요. 왜냐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고추밭이 풀밭이 될 테고, 그리고 울 안의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집이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글쓴이는 장마 전에 풀을 정리하고자 했어요. 자, 풀을 뽑고 베었는데 그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떡이 오른 거죠. 여러분 풀떡이 올라본 적 있나요? 그러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거든요. 이 글쓴이도 이제 풀을 베면서 풀떡이 오른 거예요. 그럼 글쓴이에 어떤 게 나타나 있죠? 그렇죠.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 있어요. 이 글쓴이는 풀에 베어서 풀떡이 오르고 그 풀떡 때문에 쓰라렸던, 고통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제목이 뭐였죠? 바로 성난 플리피였죠.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있네요. 성이 난 플리페, 나의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고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자, 약을 먹었는데도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자, 누구는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대요. 그렇지만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라며 글쓴이는 이 풀독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먹는 약과 바르는 약, 그리고 병원에 주사 한 방. 이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계속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과 반대되는 바로 인위적인,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위적인 치료를 의미해요. 근데 약을 먹어봤는데 안 낫다 보니까, 아, 이게 안 먹히나 보다 해서 이 글쓴이는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갓 자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없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나의 생각을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서리법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 이거죠. 자,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바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처럼 자풀도 생명이 있고 자연이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한테 자기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발작용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는 플리피 성이 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라며 우리가 작품 초반에서 얘기했던 자연은 본디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풀도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풀독은 근 달포가 지나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라고 하면서 이 작가는 내가 자연스럽게 난 상처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치료, 즉 먹는 약과 주사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았고 그 풀독은 달포가 지나서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작품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글쓴이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풀독에 오르기 전에 이 글쓴이는 이제 자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요? 자풀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그 풀들을 베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쵸? 근데 화자는 그런 풀들을 베어내다가 풀독에 올라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풀독을 치료하면서 자, 자풀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풀을 해하려고 할 때 자풀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자, 여기서 이 글쓴이는 자풀에 대해서 생각이 변화함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화자의 경험은, 아, 자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적 사상이구나. 그리고 그건 바로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기주의 사고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풀독에 오른 다음, 풀도 우리 인간과 동등하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건 바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생명 존중 사상과 그리고 인간 중심의 이기주의 사고가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고, 이타주의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작가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겠죠. 그러면 제목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난 플립. 이건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무엇을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죠. 우리 위에서 했죠.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이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입니다. 글쓴이는 그럼 이 글을 쓰게 된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글을 썼을까요? 그렇죠. 바로 자연에 대해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글쓴이는 풀을 베다가 풀독이 올라서 고통받았던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렇죠. 내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이 풀도 하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존중해야겠다라는 생각과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목의 의미도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 성남 플리피라는 존재는 이런 인간들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로서 의미하게 돼요. 그를 통해서 이 작가는 인간들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반성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고, 즉, 이게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한 거죠. 자, 정리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 학습지 1쪽과 2쪽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동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학습지를 수행해 보도록 하세요. 시작!